한 가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이 부분이죠. 오브젝트 부분에 우리가 추가했던 세 가지 오브젝트가 등장을 하죠. 뷰 있고 라벨, 텍스트 필드,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숨길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오브젝트가 이 뷰 오브젝트의 하위 오브젝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뷰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여기 있는 세 가지 오브젝트들도 상속받게 됩니다. 클래스들 간의 상속 구조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물론 이거 자체는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 이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UI 텍스트 필드의 인스턴스 이것은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입니다만 클릭해 보면 나타나는 이것은 UI 라벨, 그죠? UI 라벨의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UI 버튼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생성한 오브젝트들을 실제 코드 상에서 우리가 만든 이 선언했던 변수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 코드와 그래픽을 서로 간의 관계를 구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코드로 작성한 부분과 그래픽적으로 작성한 부분이 서로 따로 놀게 되겠죠. 이제 그 과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죠.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끌고 원하는 오브젝트에다가 가져다 두면 됩니다. 가져다 두면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타나죠. 제가 지금 마우스를 쓰고 있지 않고 트랙패드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아울렛 파일즈 오너에 있는 아울렛들 중에서 지금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오는 파일즈 오너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혹은 터치패드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좀 전에 봤던 이런 아울렛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아울렛에서 지금 라벨 같은 경우 이게 라벨이잖아요. 라벨을 끌어서 그대로 당겨서 라벨에다가 가져다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드로 작성했던 마이 뷰 컨트롤러에 있는 IB 아울렛 중에서 라벨 아울렛이죠. 그 아울렛이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이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니 파일에서 이 녀석들을 불러올 때 그죠? 앱이 구동될 때 이 녀석들은 지금 냉동 건조되는 애들이에요. 냉동 건조돼 가지고 냉동실에 들어가 있다가 앱이 구동 초기화될 때 급속 해동해서 메모리에 탑재되는데 그때 초기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초기화시키잖아요. 우리가 오브젝티브 C 시간에 공부했던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초기화 시킬 때 그 값을 이 오브젝트의 초기화 값을 우리가 여기서 인터페이스 필드에서 설정해 둔 값들 그 값들이 어떤 값들이죠? 볼까요? 이 녀석을 보시면 이게 값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X축, Y축의 좌표, 폭과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이 오브젝트, 지금 UI 라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값들이죠. 그죠? 이 값에 맞춰서 그대로 화면에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 파일즈 오너 자체가 지금 마이뷰 컨트롤러의 인스턴스가 들어 있으니까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것들도 나타나고 있죠. 뷰 같은 경우는 서로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새로 재차 연결할 필요는 없겠죠. 화면에서 보다시피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역시도 이렇게 마우스로 당겨서 이렇게 텍스트 필드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결된 것이 표시가 이렇게 나죠. 그죠? 아울렛 설명 자체가
지고 있다는 거죠. 아울렛은 지고 있는 거고 레퍼런싱 아울렛은 자기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울렛은 내가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이 텍스트 필드 오브젝트를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텍스트 필드 오브젝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녀석입니다. 그죠? 이 녀석이죠. 이렇게. 그럼 지금 IB 아울렛으로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줬죠? 연결해줬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버튼은 사용자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입력을 바로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버튼이죠. 그죠? 이 버튼에다가는 우리가 IB 아울렛이 아니라 IB 이거 보자. 리시브드 액션 파트 있죠? 맨 밑에 있는 리시브드 액션 체인지 그리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액션을 당겨서 그대로 가져다 둡니다. 가져다 두면은 팝업 창이 하나 딱 떠요.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터치업 인사이드입니다. 이 화면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가져다 두면 아까 우리가 텍스트 필드나 라벨에는 가져다 둘 때 이런 창이 안 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런 창이 뜨고 있죠. 이 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씩 보시면 이것 하나하나가 사용자가 이 버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동작들인데 그 중에서 터치업 인사이드라고 하는 동작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연결했습니다. 자, 체인지 그리팅이 버튼에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연결했습니다. 그죠? 터치업 인사이드라고 하는 동작이 발생하게 되면은 체인지 그리팅이라고 하는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라는 거죠. 이 메소드는 어디 있죠? 바로 My View 컨트롤러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볼까요? 자, My View 컨트롤러에 보면은 IB 액션 해서 체인지 그리팅이 나와 있죠. 이렇게 IB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편말을 붙여놨으니까 이 메소드가 조금 전에 그 인터페이스 빌드 화면에서 레퍼런싱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 메소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동작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서 버튼에 연결된 겁니다. 이 버튼 자체가 우리가 사용자가 여기에 어떤 동작을 어떤 동작 입력 손으로 된다거나 더블 터치를 한다거나 손으로 쭉 내린다거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동작 내용에 따라서 해당 특정한 메소드를 다른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이건 역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게 코드예요. 코드. 사용자가 이 버튼을 손가락으로 한번 딱 터치하면은 문장이 하나 생성되어서 그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니까 바로 My View 컨트롤러가 주어가 되고 그리고 My View 컨트롤러의 인스턴스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바로 이 녀석이 동사죠. Change Greeting이 동사가 되어서 하나의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로 다 실현하는 거예요. 코드상으로 다 작성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래픽적으로 처리할 때는 조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자, IB 액션입니다. IB 액션의 경우에는 동사죠. 동사이고 이건 동사이고 사용자가 특정한 오브젝트에게 특정한 동작을 수행할 경우 손으로 이제 터치한다거나 이런 것이 특정한 동작이죠. 손으로 터치하거나 길게 느리거나 끌어서 딴 데다 두거나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그럴 경우 이 오브젝트는 하나의 문장을 호출한다는 거죠. 호출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는 거죠. 자, 그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이 뭐냐니까, 자, 주어는 그 버튼과 연결되어 있는 메소드, 즉 IB 액션이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IB 액션이라는 동사가 정의된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myView 컨트롤러의 인스턴스죠. 인서되죠. 지금의 얘, 그러니까 EX 하면은 myView 컨트롤러가 그 얘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되나요? 동사는 바로 IB 액션 편말이 붙어 있는 동사죠. IB 액션 표시가 있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S 더하기 V가 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렇게 이 주어가 되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니까 타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겟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 자체는 이것을 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타겟 액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타겟 액션 메커니즘. 그 타겟 액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엄청 새로운 무슨 기술인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건데 그걸 그냥 그래픽적으로 코딩, 키보드 상의 자판을 입력해서 이러한 동작의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픽적으로 시각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인터페이스 필드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약간 다를 뿐이지 뭐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그냥 메소드에서 호출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근데 타겟 액션 메소드가 일반적인 우리가 코딩상으로서 하는 그런 메소드상에서 문장들, 그죠? 메소드상의 동작을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른 점이 뭐냐니까 바로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에 의해서 그 동작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죠. 이 특징을 보면은 일반 사용자에 의해 동작이 야기된다. 두 번째는 프로토콜, 이른바 델리키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게이트 프로토콜 이 개입된다. 이 동작이 야기되는 걸 우리는 트리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리거 혹은 트리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나머지 내용은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좀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야기되는 그러니까 호출되는 문장이 이 문장이죠. change greeting이라고 하는 문장이 호출되는 거고 호출하는 주체는 누구죠? 호출하는 주체는 바로 버튼이죠. 이 버튼이 호출하는 거예요. 버튼 오브젝트. 이 녀석이 호출합니다. 원래 다른 오브젝트의 동작을 호출하는 것은 결국 다른 오브젝트들이죠. 어떤 오브젝트가 자기 아닌 다른 오브젝트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끔 호출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워낙 상식적이고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방식입니다만은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개입됨으로써 약간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